루시는 걸을 수 있어요. 이건 내성마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인의 숨겨진 능력과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다 뒤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아줌마의 단 한마디로 기적처럼 일어서게 된 엄청난 추가 사연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 아줌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의사보다 더 똑똑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직도 인연이라는 걸 믿고 계신가요? 미국에서 10년간 뇌성마비로 평생 휠체어에 갇혀 살아야 했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미국 최고의 의사들이 10년 동안 놓친 진실을 한국에서 온 평범한 그 베이비시터 아줌마가 단 하루 만에 알아본 것이죠. 마치 이것은 누군가 미리 계획해 놓은 것처럼 이 소녀와 한국 아줌마의 만남은 정말로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수천억 원짜리 미국 의료 시스템이 실패한 곳에서 한국인의 눈이 어떻게 한 소녀의 인생을 구했는지 지금 그 놀라운 순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캐서린 밀러입니다. 저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평범한 소도시에서 남편 스티븐과 딸 헤일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 같은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10년간의 절망과 고통 끝에 한국인 아주머니의 놀라운 통찰력으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우리 딸 헤일리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 진단받은 우리 딸이 한국인 아주머니의 단 한마디로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말이 과장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한 어머니로서 이것이 절대 과장이 아닌 진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모든 첨단 장비와 전문가들이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인 아주머니가 단 하루 만에 알아챘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저는 오늘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딸 헤일리는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활발한 아기였고 발달 과정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걸음마를 떼고 뛰어다니는데 헤일리는 여전히 걸음마를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른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역 병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헤일리가 뇌성마비로 인한 하반신 마비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야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몸에서 나온 작은 생명이 제 딸이 평생 2발로 걷지 못한다니.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책과 후회,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헤일리에게 최상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을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게 개조했고 특수학교에 보냈으며 그녀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주었습니다. 헤일리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도 막대기를 이용해 높은 곳에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고 컴퓨터 사용도 능숙했으며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헤일리는 자신의 상태에 잘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것은 헤일리의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헤일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뛰어노는 또래 아이들의 영상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요. 그 모습은 저희 가슴을 천갈래로 찢어놓았습니다. 평소 씩씩하고 밝게 지내던 우리 딸이 사실은 마음속에 이런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딸과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저렇게 뛰어놀고 싶어.
헤일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헤일리도 뛰어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런 아이를 낳은 게 죄인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헤일리를 돌봐줄 베이비시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터들은 헤일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베이비시터가 갑자기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간다며 이틀 전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새로운 시터를 구해야 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친하게 지내던 로라라는 이웃이 한 한국인 아주머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했던 분인데 정말 실력 있고 마음씨도 좋아요. 소개해 드릴까요? 로라의 제안에 저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언어 소통 문제가 걱정됐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가 영어를 얼마나 잘할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는 없을지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로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수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미소는 따뜻했으며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15년 동안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영어 발음이 조금 걱정되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한 업무가 있어서 헤일리를 정수진 씨에게 맡기고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던 중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헤일리로부터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 새로운 아줌마가 좀 이상해요. 나보고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네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괜한 희망을 주고 더 큰 상처를 주다니. 저는 즉시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수진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제 딸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헤일리는 뇌성마비로 평생 걸을 수 없다고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셨다면서요? 그런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르세요? 죄송하지만 오늘 일당만 드릴 테니 돌아가 주세요. 그런데 정수진 씨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온화한 표정 대신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는 그냥 가지 않겠습니다. 헤일리는 일반적인 뇌성마비 환자들과는 증상이 다릅니다. 혹시 그녀의 몸이 아침에 일시적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나요? 분명 그럴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수진 씨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헤일리는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침에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의사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의사는 그것을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헤일리의 증상은 외성마비가 아닌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 감소로 발생하며 증상이 뇌성마비와 매우 유사하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형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세요. 오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딸이 뇌성마비라고 단정했는데 그것이 오진이었다면? 그동안 헤일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제한된 삶이 불필요했던 것이라면? 이 생각은 저를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수진 씨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헤일리를 대형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헤일리는 철저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전문의들은 헤일리의 MRI 사진과 여러 검사 결과를 분석한 후 그녀의 진단이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증후군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질환은 세가 화병이라고도 불리며 도파민 약물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수진 씨의 예상이 정확히 맞았던 것입니다. 병원장은 분노했습니다. 어떤 돌팔이 의사가 이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명백한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증후군을 외성마비로 오진하다니. 그는 즉시 도파민 치료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쁨, 분노, 후회, 희망이 모두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잘못된 진단 때문에 낭비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헤일리는 즉시 도파민 치료를 시작했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녀의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발목, 다리 순으로 움직임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헤일리가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서서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나 걷고 있어. 헤일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 포기했던 희망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헤일리를 꼭 안았고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정수진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헤일리의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매일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전통적인 재활 기법과 현대적인 물리치료 방법을 결합하여 헤일리의 근육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는 오진을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배상금을 정수진 씨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 딸은 지금도 휠체어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수진 씨는 이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10년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헤일리와 오랜 세월 희생한 부모님이 받으셔야 해요. 헤일리의 미래 교육과 재활에 써주세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정수진 씨의 헌신과 이타심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우리 딸의 병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 미국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과 수많은 전문의들이 헤일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의사도 아닌 한국인 아주머니가 단 하루 만에 이를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물리치료사 교육에 대해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물리치료사들은 단순히 기계적인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총체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관찰 중심 치료라는 접근법을 강조하며 이는 환자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과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에 기반합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임상 경험과 관찰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법이 정수진 씨가 헤일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수진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헤일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헤일리는 이제 매일 조금씩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으며 근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헤일리의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휠체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걷게 된 후 그녀의 자신감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커서 의사가 되어 자신처럼 오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렸고 이후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MBC의 투데이쇼, CNN의 특별 다큐멘터리, 뉴욕타임스의 심층 기사 등 여러 매체에서 우리 가족과 정수진 씨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일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수많은 가족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그들도 자녀가 뇌성마비로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아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가족은 헤일리의 희망이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오진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두 번째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과 한국의 의료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씨도 이 재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관찰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을 통해 이미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중 많은 이들이 헤일리처럼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재진단받아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엄청난 보람을 주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활동이 미국 의료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 소아신경과 전문의는 우리 재단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관찰 중심 의학 Observation Centered Medicine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면서도 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이해를 중시하는 방법론입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의료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서로의 시스템에서 배우고 최상의 실천법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수진 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한국의 관찰 중심 접근법을 미국 의료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헤일리는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춤을 추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놉니다. 그녀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다고 합니다. 10년간의 휠체어 생활은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진 씨, 그녀는 우리 가족의 영웅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 딸은 지금도 휠체어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헤일리의 병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인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에 약간의 편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적 차이가 오히려 우리 딸의 삶을 구했습니다. 정수진 씨의 한국적 관점과 접근법이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정수진 씨의 고향인 서울을 방문하고 그곳의 문화와 음식, 사람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헤일리는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도 꽤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녀는 장래에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정수진 씨는 우리를 통해 미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하게 되었고 이제는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특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의는 항상 인기가 많아 만석을 이룬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관찰 방법과 통찰력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매년 열리는 국제의료 관찰력 심포지엄에서 헤일리와 저는 경험담을 나누며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000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관찰 중심 접근법과 미국의 연구 중심 접근법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심포지엄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헤일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헤일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모두 오진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다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새 삶을 찾게 된 아이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며 많은 의료 전문가들과 부모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때로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0년 전 우리 딸이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은 수많은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으며 미국 의료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한국인 아주머니의 통찰력 덕분에 가능했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수진 씨가 그날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또는 그녀가 자신의 관찰과 생각을 용기 있게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 딸은 아직도 휠체어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보다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다양한 문화와 관점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정수진 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진단하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녀의 겸손함은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도 이 사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한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진 씨의 사례는 한국 의료의 강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의료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의료 경험과 지식을 세계와 공유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연구와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환자 관찰과 종합적 접근법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일리와 정수진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사례를 넘어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만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와 시스템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헤일리는 이제 학교에서 발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휠체어에 갇혀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처음 그녀가 발레 공연에 참가했을 때 저는 객석에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헤일리는 발레 공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춤을 출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정말 꿈 같아요. 정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헤일리의 자신감과 정신적 성장은 더욱 놀랍습니다. 전에는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했던 그녀가 이제는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른 장애 아동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헤일리는 최근 학교 연설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휠체어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희망, 인내,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년 여름 한국을 방문하여 정수진 씨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한국 문화를 경험합니다. 헤일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한국 음식과 문화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전과 후로 나눕니다. 저는 휠체어에 갇혀 있던 시간, 곧은 정수진 씨를 만난 후 자유를 찾은 시간입니다. 정수진 씨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헤일리의 멘토이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녀는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헤일리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그녀의 재활 과정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매년 헤일리의 생일에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엽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번째 생일 파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헤일리가 처음으로 걸음을 뗀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정수진 씨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축하합니다. 이 파티에서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함께 제공되며 두 문화의 융합을 상징합니다. 저는 때때로 과거를 되돌아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정수진 씨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일리는 평생 휠체어에 갇혀 살았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이 행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헤일리의 희망 재단을 통해 우리는 이미 수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아이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재단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물리치료사들이 미국에 와서 환자 관찰 기법을 가르치고 미국의 의사들은 한국에 가서 최신 연구와 기술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욱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수진 씨는 이 프로그램의 주요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의료 전문가들이 서로의 강점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통찰력과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수진 씨는 단순히 우리 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저는 다른 문화와 관점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양성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이 만날 때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을 촉진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문화 교류의 밤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 음악, 춤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헤일리도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다문화 클럽을 만들었고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어 기초 배우기, 한국 전통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헤일리가 특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헤일리의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1마일 걷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는 1마일을 걸으면서 오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소규모였지만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헤일리는 신체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배웠고,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헤일리가 컴퓨터 앞에서 울고 있던 그 밤을 생각합니다. 그 순간의 절망과 무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밝은 빛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진단을 받았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직감을 신뢰하세요. 부모로서의 직감은 때로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진 씨는 이제 미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재활의학 특별 강의를 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의는 항상 만석을 이루며 학생들은 그녀의 관찰력과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러 병원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며 복잡한 사례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이미 수많은 환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제 그녀의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그녀의 관찰 중심 접근법을 자신들의 진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수진 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환자 관찰의 중요성과 다양한 문화적 관점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의료 전문가들과 일반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헤일리는 이제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발레, 수영, 테니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합니다. 그녀는 장래의 의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최근 학교 과학 경시대회에서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증후군과 외성마비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와 유럽 몇몇 국가를 방문하여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헤일리의 희망, 재단의 활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씨와 저는 이제 매년 국제의료 관찰력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임상 관찰력의 중요성과 다양한 문화적 관점의 가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통찰력과 헌신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딸이 10년 동안 휠체어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걷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고 배우세요. 우리 가족이 정수진 씨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접근법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 딸의 삶을 바꾼 것처럼 다양성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우리 가족이 헤일리의 희망, 재단을 통해 다른 가족들을 돕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아주머니의 놀라운 통찰력이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 준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정수진 씨와 같은 통찰력 있는 사람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와 관점의 가치를 인정하고 절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통찰력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문화의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시야를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헤일리와 정수진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